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두빠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젠 인하 쪽으로 가기에는 부동산 PF 시장 자체가 워낙 지뢰밭과 같은 형국이라 한국 기준금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될 거라는 위기감,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죠. 늘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저의 이유는 부동산 PF 시장, 확실하게 몰린 돈의 액수가 134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까지 밑장에 깔린 액수까지 더해보면 이보다 더 큰 액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아주 심각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위기감의 배경과 더불어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지난달 그러니까 11월이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4조 4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2021년 7월 이후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추세고요. 심지어 한경연에서 발표한 전세보증금 부채 1058조까지 더하면 기존 1800조가 넘는 부채와 함께 거의 한국 가계부채는 3000조 시대를 열어 젖히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살짝 발만 접지르면 천길 낭떠러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정말 아득한 수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빚 문제 때문에 그저 웅크리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그랬나? 계속해서 매월 증가하는 부채는 야금야금 빚 규모를 그새 한 달 동안에만 4조 4천억을 증가시킬 정도로 거의 직진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크죠. 이건 개인 대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집단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할 사람들이 건설사 통해서 받는 대출인데, 근데 이게 맞다이로 가는 맨투맨 개인 대출보다 위험한 건 지금 건설사 분양 성적 한번 보십시오. 거의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은 당연한 공식같이 보이고 항상 밑장으로 깔고 있는 게 바로 선착순 무순위로 자녀 물량 털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지방은 악성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집단 대출까지 이렇게 엮여버리면 이거 교통정리가 안 되죠. 그대로 자금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건설사 폐업 신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고 있는 곳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거의 도미노급이 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렇게 부채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주담대가 선봉 역할을 하면서 빚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 향후 부동산 시장은 다시 지금의 하락세 극복하고 반드시 오를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 하락 지표를 들이대도 이걸 도대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서울 아파트에서도 기록적인 폭락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선수들은 빠져나갈 플랜 다 세우고 집을 빼기 위해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역으로 이 시국에 진입을 서두르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난리가 났죠. 21일 국회 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둔촌주공은 실수요자들도 진입을 했지만 최후의 무순위 물량 900세대 정도를 털어내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들까지도 뛰어드는 무한 경쟁이 벌어졌던 한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분명히 섞여 들어왔다는 얘기죠. 900세대 대부분이 소형 평수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이미 깃발을 내린 상태였고 다주택자들이 이걸 주우려고 공격 신호 깃발을 꼿꼿이 세우고 진격을 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 당연히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명분이 그리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여기 분양가가 84제곱을 샘플로 보자면 13억 정도 합니다.
60%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7억이 넘어가죠. 이거 이자만 연간 6,24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월 520만 원 정도를 내야 하죠. 야,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이자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을 부부가 쌍으로 다녀도 이거 쉽지 않을걸? 아무리 고소득을 올린다 해도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뭐 후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말 서울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7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전세보증금 노리고 들어간 건데 이번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에서 당장 7억을 어디서 구해? 그래 뭐 난리가 난 거죠. 어차피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도 실거주 의무에 관한 건은 이미 공고상으로도 미확정인 사실 공지를 했고요. 자칫 뭐 폐지 수순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진행이 된 사안이라 이걸 뭐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이 딜레이 되거나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진입을 한 거라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뭐 이자만 지불하는 금액이 월 500만 원이라면 충분히 자금 압박이 계속해서 진행되리라는 사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걸 뭐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무주택자들이 떠안아야 할 피해도 있기는 합니다. 서울에서 4만 가구 이상의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이상한 편법을 써서 일단 뭐 소나기부터 피해보자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거 딱 걸리면 법적인 제재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둔촌주공은 104일 통보 받았습니다. 거주 의무가 있는 입주자들 최초 입주일로부터 104일 이내에 결단을 내려야만 벌금이나 징역을 피할 수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가져가거나 혹은 그냥 아예 포기해 버려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당첨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안내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둔촌주공 입주일이 시작되는 내년에 104일간의 결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향후 엄청난 물량에 대한 포기, 그러니까 100기를 든다거나 혹은 제3의 선택지, 그러니까 뭐 아예 벌금을 내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필사의 각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벌금은 한 번 내고 그것으로 상각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벌금을 낸 이후에 그 주택을 LH에 넘겨야 하는 극악의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선 지자체의 눈을 피해서 뭐 위장 전입 편법으로 거주 의무를 피하려는 방법도 나올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뭐 둔촌주공을 수시로 CCTV 돌릴 정도로 뭐 실태조사 들어갈 거 뻔한데 이거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4일 통보를 받은 당첨자들은 뭐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단군 일의 뭐 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그냥 단군 일의 최대의 참사 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최후의 논의를 위해서 마지막 소회의가 연말에 열린다고들 하지만 물 건너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아무리 당첨되신 분들이 항의를 빗발치게 한들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분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아파트 수분양 받을 때는 실거주 의무 반드시 폐지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항의해봐도 그냥 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그냥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청천벽력으로밖에 들리지 않겠죠. 이번 달 뭐 12월 15일 이미 뭐 전매 제한 풀렸고요. 지금 일반 분양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죠. 한 건도 등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 예비 입주자들의 시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대출을 끼고 진입을 한 건데 기본 전세보증금 확보도 못할 거고 중도금, 잔금 치르기 되게 어려운 수순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분양권 갭으로 치고 빠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 집에 갇혀버리게 되죠. 이 중 뭐 지방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지방에 있는 집 놔두고 바로 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둔촌주공 분양권 가격 더욱 빠질 수밖에 없고요. 23억 가까이 간다고 반색을 하던 분위기가 그냥 아래로 훅 꺼지고 있죠. 18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점 대비 5억 정도 빠져있는 추세 보이고 있고요. 이거 그냥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양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특히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이렇게 거래된 가격보단 그래도 최저가라 해도
2, 3억 정도 높게 나오게 마련인데 이건 뭐 내려앉은 거래가와 아주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마 매물 시세는 더 내려갈 가능성 크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분양권 거래가 시당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죠. 분양권이 거래가 안 되면 이건 뭐 정말 가격 기대라는 말도 꺼내기가 힘들죠. 기본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보합 정도면 다행이게, 아파트라는 게 거래가 끊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 이상의 감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서울 분양시장이라 해도 분양권 거래 자체가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게 되면, 아니 12월에 꼴랑 2건이 분양권 거래가 다야. 이러니 무슨 분양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둔촌주공 당첨자들 뭐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자금이 헐거워서 그냥 온몸으로 스스로를 끼워 넣은 사람들, 이분들은 뭐 영끌보다 더 과감한 사람들이죠. 그냥 스스로를 산화시킬 만큼의 에너지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진입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후 자금 우회로를 확보, 분양대금 해결을 하려 했던 분들인데 이거 정말 막막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 가만히 보면 또 투기 수요일 수도 있어요. 투기란 뭐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 파이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이게 감당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가까스로 대금 정산을 했어도 집값이 뭐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시엔 그대로 경매로도 넘어갈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경매 시장 아주 심각합니다. 당연히 경매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지금 부동산 시장만 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 진행 건수도 281건으로 7개월 연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경매 시장은 매매 시장의 선제 지표, 뚜렷한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건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집값 자체가 상당 부분 불안 요소가 많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개개인이 집으로 인한 자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경색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죠.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경매 건수, 경기도 지금 매매 시장 뭐 거의 뭐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670건으로 2015년 4월 이후로 가장 많은 추이로 증가 추세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매는 향후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건수가 폭증한다는 건 집값이 내년 들어서 엄청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 많다. 대부분 뭐 보합 수준에서 완만하게 하락할 거라 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냥 접대 멘트죠.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빠를 거고 1차 하락장보다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게 될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 분양권 거래 뭐 말해 뭐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단 2건이 그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영향은 2024년 계속해서 하락 분위기를 대세 쪽으로 밀어붙이고 완만한 하락세는커녕 거의 폭락에 가까운 낙폭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집값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환경 그냥 똘똘마리 수준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위기 요소가 말려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지점에서 부동산 하락 타이밍이 제대로 시동이 걸린 정말 유사일에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 판세 대격변의 시대 2024년 1월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일본 버블이 경제 히스토리에서 아이콘으로 등장하듯이 한국 부동산 폭락장 2024년 역시도 새로운 경제 히스토리 아이콘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만큼 12월은 한국 부동산 집값의 관역을 정확하게 꿰뚫는 아주 의미 있는 북미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떡줄 생각은 추워도 없는데 김칫국만 뭐 벌컥벌컥 들이켜서는 안 되겠죠.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그냥 기대 심리일 뿐이지 정작 그 금리를 움직이는 주체들 요지부동 갈수록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여전히 가계부채는 12월도 최고를 찍었고요. 역시 한국은 부동산 불패 공화국이라는 껍데기를 여전히 걸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번 2차 하락장에는 이런 허울이 완전히 벗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 지금 표류 중인 법안에 딱 렉이 걸려 있어서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이자 부담, 게다가 7억 가까이 급전을 동원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당첨자들에게는 정말 날씨도 추운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싸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바뀔지 확실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시길 바랍니다.